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쏟아내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서 최근에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찬대 의원이 그 김의겸 의원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요? 네. 그래서 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네. 지금 국회의원의 그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나라가 지금 크게 소동이 있고. 한동훈 장관이 네. 그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직접 쓴 걸 확인했느냐, 쓴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진행자의 지적에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순간적으로 가책이라도 느꼈던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찬대 의원이 계속 한동훈 장관 공격하는 그 의식의 흐름, 거기 오래 너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진행자가 저 정도로 얘기하면 아마 잘못된다는 것을 살짝 느끼신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참 이 보면은 저도 라디오를 가끔 나가거든요. 네? 라디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화한 내용들이 기사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라디오 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단어를 쓸 때도 굉장히 판단을 잘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부분 주의를 좀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어떤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명을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했었던 그런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신다 만약에 그럼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비슷한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냥 뭔가 자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아마 박찬대 의원이 그냥 툭 내뱉은 발언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네, 확인해 그래서 보셨습니까?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여연대에서 지난 4월에 네. 정부기관들이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기관들의 16곳을 보냈답니다. 그 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했는지 공개해달라 했는데 당시 4월에 할 때는 법무부가 비공개로 결정을 했고 아마 박찬대 지금 의원에 입력된 거는 그때까지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밝힌 대로 법무부가 5월 10일 날 장차관들 네. 보니까 다 이제 가상자산이 없다 조사됐다는 내용을 했고 어제 법무부 얘기한 듯이 이건 한동훈 장관이 비공개 결정할 때 한 게 아니고 법무부가 한 거죠. 참여연대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박찬대 의원이 본인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혼선을 빚었고 좀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군요. 유감을 표시를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뭔가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노동일 교수님 무리하게 좀 공세를 펼치려다가 이런 실축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아마도 이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본 노웅래 의원도 그랬고, 지금 돈봉투 때문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그랬고, 네. 문제만 생기면 다 검찰 탓을 하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만약 검찰을 바라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사건을 조작해내고 창작해내고 이런 존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걸 해낸다면 이건 범죄 집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그 어떤 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창작해내고 조작해낸다 이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발언 자체만 보더라도 바로 반문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자꾸 국민 전환을 하는 프레임도 그렇고 검찰에다가 모든 어떤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용했다는 거 볼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 전 조금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동훈 집착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본회의 모든 걸 보면 자꾸 프레임 처음부터 그렇게 짰잖아요. 소통령이라고 하고 한동훈이 모든 어떤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그런 식의 프레임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조금
평상심을 찾으면 좋겠다. 자꾸 과도하게 해서 아까 좀 전에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듣지만 지금도 뭐 하지만 굉장히 조롱감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 포비아 내지는 한동훈 집착증을 좀 벗어나서 네. 평상심을 찾고 그냥 많이 얘기하지만 일개 법무장관으로 좀 평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어졌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이 한 장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몸값을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반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갖다 그렇죠. 들이대거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얼마나 이분이 그냥 우습게 보냐 이런 관점에서 나를 세우는 거죠.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언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우려고 한 그런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다 이만큼 키워난 거지. 민주당도 모르진 않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외부에 이제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결속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워낙에 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여당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적대적으로 내가 하면 내 몸집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논리력이나 설득력에 그 맞대응할 정도의 논리력으로 서로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속을 끓는 네. 분위기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뭐 정책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비판은 좀 논리적이어야지 뭔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법무부가 이제 해명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가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정보를 받아서 확인하는 작업은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들만 일부 이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네. 즉 가상자산은 현재도 법무부 전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산을 공개하고 받고 어떤 뭐 불법성이나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지금도 가상자산은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해달라 재산 신고하라고 할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공무원 행동 강령으로 지금 공개하라라고 해서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들만 받는다는 것이니까 원천적으로 갔을 때 이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워낙에 불투명하고 애매해서 공무원들조차도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상당 부분 가상자산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한동훈 장관도 인정을 하고 허점이나 구멍이 있다면 그 부분은 뭐 메워 나가겠다, 뭐 시행령으로 메우겠다, 혹은 가장 확실한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